몽테스키의 사회계를 보겠습니다. 법의 정신의 내용인데요. 법과 정치체제, 자연법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다. 신학적, 물리적, 동물과 인간의 항구적 관계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사물의 본성에 따른 것. 사람은 고통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매 맞는 걸 싫어하죠. 폭행, 구타를 금지하는 거,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은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타인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건 인식할 수 있어. 신은 인간 사회에 반드시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인간 이성과 신의 이성 사이에는 아무런 근본적 차이가 없게 되고 신의 계시도 불필요하게 된다. 자연법이 지배한다면 굳이 신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필요 없다. 홉스와 달리 몽테스키에는 자연적인 사회성을 인정하고 사회생활과 더불어 실정법이 형성됐다고 봅니다. 몽테스키는 로크와 가깝다고 봅니다. 로크. 몽테스키는 법은 한 나라의 자연, 풍토, 습속, 종교 등등 여러 가지 성질과 원리에 집중되고 나라마다 틀리겠네요. 법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법이라 하면 한편으로는 인간 이성의 보편적인 거지만 각각의 나라의 특질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그 특별한 내용도 가지고 있다. 법은 인간의 정신 및 본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실정법은 나라들 간의 관계를 조제하는 만법, 국제법이네요. 통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하는 헌법, 시민들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사법인데 이거는 이제 민법과 그 다음에 형법들이 있겠죠. 사법은 공법에 의해 결정된다. 공법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몽테스키는 권력의 분립과 견제를 통해 구성원의 자유를 최대한은 보장하는 정치제를 고민했다. 몽테스키는 프랑스의 그 사법 귀족입니다. 법관이에요, 법관, 고급 법관, 세습법관. 그 영국에 가가지고 그 영국의 입헌 군주제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의회제. 그래서 영국의 의회제. 그런데 몽테스키에는 영국보다 프랑스에서 이 사법부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크의 이권 분립, 입법권과 집행권 이외에 사법권을 주장합니다. 권력 분립 앞에서 그래서 삼권 분립이 나온 겁니다. 그 삼권 분립은 로크의 이권 분립에서 파생됐다. 공화 정체는 다시 주권이 인민 전부에 속하든가 소수에 속하든 간에 두 가지 민주정과 귀족적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군주 정체란 군주가 기본법에 따라 중간 권력 집단을 매개로 해서 이거는 귀족이에요, 귀족. 군주정은 군주와 백성 사이에 귀족이라는 중간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입헌군주정이죠. 영국을 말하고 있는 이에 반해 전제정에서는 군주가 마음대로 하죠. 귀족도 무시하고 오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전제정은 이 귀족 체제, 중간에 있는 귀족들을 다 일소하고 공포 정치로 백성을 억압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군주 정체가 전제 정치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귀족들, 그죠? 그 귀족들을 있어야 됐다. 자기 자신이 몽테스키가 귀족이죠. 그래서 그거를 합리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법률이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제정에 있어서는 중간 세력이 없죠. 귀족이 없죠. 그래서 귀족이 없을 때는 종교라도 이 군주를, 절대 군주를 견제할 수 있다. 자, 인간의 자유라는 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에 허용되는 거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 데에서 자유다. 남을 때릴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주는 걸 남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제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크의 입법부 중심의 대의제, 입법부와 집행부인데 입법부 중심이죠. 이거를 최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유보호를 위해 법 제정과 동시에 그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각각을 거부하는 거죠. 입법부는 사법부를 거부하고, 사법부는 입법부를 거부하고 서로 삼권이 이 균형돼서 견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힘의 균형이 유지돼야 된다. 로크의 권력 분립, 이권 분립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몽테스키에는 프랑스의 사법 귀족이라서 영국에 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권 분립에다가 자신의 그 사법 귀족으로서 프랑스에서 사법권이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삼권 분립을 주장합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루소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문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하지 못한 문명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낭만성과 야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지배가 없는 부당한 지배가 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의 이상적인 사회의 원형을 복원할 것을 주장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정의와 불의도 없고 자연법도 없다. 이게 로크와 차이죠. 자연 상태는 아무것도 없다. 소금의 다툼을 있을 수 있으나 전쟁은 없다. 근데 자연 상태에서 전쟁은 없더라도 인간은 혼자서 자연재해나 맹수에 대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들은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자연 상태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그래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만들어 사회계약을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회계약은 만장일치다.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마을을 떠난다. 만장일치다. 로크의 사회계약은 사회를 형성하는 사회계약과 정부를 형성하는 통치계약인데 통치계약이다. 루소의 입장에서는 통치개혁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회계약의 구성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치개혁은 따로 필요 없다. 즉 총회. 어떤 마을을 이루고 산다고 생각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총회를 통해서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특정한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자기를 통치하는 사람을 별도로 둘 수 없다. 물론 행정하는 사람을 둘 수도 있죠. 그렇지만 총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로크와 차이점이다. 로크는 사회를 형성한 이후에 그 권력을 주려는 입법이죠, 입법. 4년 동안은 당신이 우리 마을을 다스려 줘. 이게 로크의 통치 계약인데, 루소는 아니야. 우리가 언제든지 총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할 테니까 총회를 열지 않을 때만큼은 네가 임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 권력을 회수할 수 있어. 이게 예수라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한 권위는 동의에 근거하고 개인 구성원은 자신을 전체에 결합시키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결합 이전에만 마찬가지로 어, 자유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한 국가의 시민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영역에서는 여전히 자유 상태라는 거예요. 국가의 영역이 아닌 그래서 지방자치나 이런 데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강한 자라 하더라도 언제까지 주인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루소에 있어서는 자연적으로 복종 상태가 형성된 부권 사회로부터 국가가 도출될 수 없다. 이제 국가의 도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가부장적 사회로부터 도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적인 사회의 가족은 자녀가 독자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기간 중에도 필연적이지만 그 이후에는 약속의 유지에 따라서 가족을 연장한다고 해서 사회가 되는 거. 사회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음. 사회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는 거죠.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각자는 자신의 모든 힘과 존재를 일반 의지,
절대적 지도 아래 전체의 공유물에서 양쪽은 뭐냐면 자,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서로 약속을 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을을 만들어서 같이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정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한에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양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도는 모든 거를 양도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만 양도를 합니다. 나머지에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소는 사회개혁 이후에도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아닌 경우에는 스스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같은 걸 스스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 거고 각자는 자신을 유보 없이 그러니까 국가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가 영역에서 자신을 대리해서 하도록 그러한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도 국가에게 넘겨주고 너의 권리도 국가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국가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는 주권자, 즉 국가가 생기고 이 주권자, 국가의 주권자는 총회입니다. 총회. 구성원 전체의 총회. 이러한 총체적 양도로 그들은 신민인 동시에 마을 사람들 전체죠. 마을 사람들 전체는 각자는 그 마을 사람들이 모인 결정에 따라야 되죠. 그래서 신하인 동체, 그 마을 사람 각자는 총회를 통해서 어떤 걸 결정하죠. 그래서 통치자. 그래서 통치자인 동시에 피치자다. 그래서 자연에 인간의 개인 자연권을 폐지하는 게 아니죠. 폐지하는 게 아니라 자연권을 시민의 권리로 환원시키는 게 목적이 있다. 그래서 루소의 사회개혁의 특징은 사회개혁을 통해서 자신의 국가 영역에 관한 부분은 양도를 하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자유를 가지고 있고 별도의 대표자, 임기가 두는 별도의 대표자를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 총회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은 하나의 전체로서 인민으로 보이고 그래서 주권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민이고 통치자죠. 한편으로는 그 통치권에 복종하기 때문에 신하이기도 하다. 이 사회개혁에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시민사회로 이행되었고 본능으로 풀려나 불안의 불안의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공공재산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가 됨으로써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공인된 소유권과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고 서로의 자유를 주고받은 거라는 거죠. 서로의 자유를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자유를 줬고 너도 나한테 이만큼의 자유를 주고받은 그러한 관계, 평등한 관계. 자, 루소의 일반 의지. 루소는 모든 사회학과 사회 갈등의 근원이 경제 불평등에 있다고 봐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라는 것은 이런 사회계약으로 생긴 경제적 불평등 이거를 극복하자는 겁니다. 일반 의지는 각 공동체의 개인들의 공동체의 공공선, 공공의 이익이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일반 의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 어느 개인이나 특정 공동체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오직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자유롭게 남는 연합 형태. 그 사회를 구성해서 자연 상태에서도 벗어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는 여전히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 안에서는 진정한 평등을 얻어야 된다.
이러한 일반 의지는 개별 의지의 총합이 아니라 공동의 이해관계죠. 공동의 이해. 그래서 개별 의지의 총합에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뺀 나머지 공동의 이해관계시 일반 의지. 일반 의지는 물론 투표의 다수결을 통해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무엇이 일반 의지인가는 어떤 철인에 의해서, 그죠? 소수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이게 아주 루소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가 반드시 다수결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인민들이 목매할 때는, 무식할 때는 그 일반 의지를 알고 있는 특별한 엘리트가 이것이 일반 의지다고 그 일반 의지를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잘못하면 독재가 될 수 있죠. 로베스피에르가 이런 루소의 일반 의지를 신봉자였는데, 루소나 로베스피에르는 소수의 통치, 그죠? 소수의 통치를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소는 일반 의지가 양날의 칼이다. 다수결로도 할 수 있지만 소수의 덕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할 수도 있다. 일반 의지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로우려면 평등해야 된다. 루소에 따르면 평등하지 않은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루소는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즉, 평등을 전제로 한 자유를 추구해요. 그래서 평등한 공화주의를 추구하고 이것이 바로 로베스피에르가 이어받은 겁니다. 평등은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평등입니다. 경제적 평등이 없으면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루소는 이러한 일반 의지가 만인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1인의 견해라도 일반 의지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만인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각자 자기 사익을 위해 추구할 텐데 뛰어난 1인이 있다면 덕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체의 의견보다 그 사람의 의견이 전체 공동체에서 도울 수가 있다. 즉 철인 정치죠. 철인 정치. 그래서 일반 의지가 자기 입법의 원칙이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권력을 대의기구에 맡길 수가 있다. 간접민주주의도 인정하지만 언제든지 그 권력을 회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하고 평상시에는 일시적인 대표자에게 행정행위를 맡길 수가 있지만 언제든지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소환권이 있다. 입법자는 매우 중요한데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적 덕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반 의지를 잘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 의지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통상적이죠. 이럴 때 소수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다. 특정 집단이나 지도자의 의견이 다수결로 일반 의지로 포장될 수 있다. 따라서 다수결이 반드시 일반 의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의지는 그 내용이 이 개인의 자율성과 집단의 의사형성, 개인과 집단이 조화되는 것, 이것이 일반 의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별 의지에 불과한 개인들이나 파벌들이 자신의 의견을 집단의 의지로 막는 걸 막아야 되죠. 막아야 돼. 그래서 제대로 된 다수결이라면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다수결이 아닌 특정한 엘리트, 철인의 생각이 일반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사회를 만들 때의 계약은 만장일치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를 만들고 나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만장일치가 원칙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 다수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장일치가 원칙적이다. 그래서 만장일치에 달아가는 방법은 표결 이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만장일치니까 대부분 100%가 나와야 되죠. 바로 이게 사회주의의 투표 원리입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해서 압도적 다수의 의견이나 찬성이 나올 때 비로소 그때 가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는 그 토론회, 합의된 토론회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투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투표의 차이입니다. 루소는 바로 그런 걸 말하고 서로 투쟁하는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의 정도까지 가야 된다. 일반 의지, 공공의 이익이죠. 파괴될 수 없다. 하지만 인민이 항상 무엇이 이 선인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인민의 의결이 반드시 일반 의지인 건 아니다. 다수결이 반드시 일반 의지인 것은 아니죠. 다수결이 일반 의지가 되려면 시민들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정보와 의사소통이 있고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실행시키는 부분의 의지, 일부 정파들의 의지, 그거는 이제 특수의지일 뿐이고, 이 경우 의결에 참석한 수만큼 투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제의 투표자,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20명이 정파다. 그러면은 그 20표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20표를. 왜? 그들은 전체 의지에 상관없고 일반 의지에 관심 없고 오로지 자신의 정파의 의지만 따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20명 전체의 투표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특정 부분체가 지배한다면 일반 의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현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루소의 주권론을 보면 이제 일반 의지는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또 주권은 불가분이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주권은 총회라고 합니다. 총회에 의한 결정이라고 하죠. 총회에 의한 결정을 양도할 수 없죠. 그 총회에 의한 결정을 하는데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따로 있지 않죠. 총회에 의한 결정은 입법, 행정, 사법권 모두 다 결정할 수 있다. 주권을 힘과 의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를 이렇게 부품처럼 행정, 입법, 사법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건 마치 신체에서 눈을 떼어내고 팔을 떼어내고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분해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공동체인 주권자가 구성원에게 공동체의 필요성을 넘어선 그 무엇을 요구할 거야. 루소에 따르면 국가를 만드는 사회가를 하더라도 국가의 영역이 아닌 부분은 여전히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개인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그 의무 이행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거고 원래 사회적 합의 이상의 것. 다시 말해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데 국가가 나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면 이건 사회계약의 합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루소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을 하게 되고 통치계약은 따로 할 필요 없다. 왜? 총회를 통해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임기제의 대표자를 따로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어, 총회하기 중간중간에는 그 대표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언제든지 총회를 해서 그 대표자를 소환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보통 그런 형식으로 하죠. 국 최고 회의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중간에 상설 회의가 있고 상설위원회가 있고 근데 회기가 되면은 그 상설위원회의 결정 권한이 전체에게 넘어가게 되는.
엄격한 임기를 보장하는 대의제도 이런 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루소는 그래서 소환권을 인정한다.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정부를 구성하는 행정관은 집행권의 수탁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인민들과 관리가 이 사회계약을 한 게 몇 년 동안 나를 통치해달라 그게 아니라 내가 총회를 안 할 동안 우리가 총회를 안 할 동안에 네가 임시적으로 하라. 그래서 행정관은 주권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를 인민에게 전달해주고 주권자는 이들 행정가들이 제대로 권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즉 총회를 열어가지고 대의기관의 결정을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의 집행권은 정지되고 총회가 그들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 소환 제도를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정부 형태라는 거는 그 나라의 조건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그 인민의 성격에 따라 달라야 된다. 그 귀족제, 민주제 이런 여러 가지 선거 제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소는 이제 공직자에 대한 소환 제도뿐만 아니라 저항권도 인정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인정합니다. 국가가 자신의 선서를 파기하는 순간 국가가 인민을 보호해야 되죠. 국가가 인민을 보호하지 않은 순간 인민도 역시 그 국가를 보호할 의무에서 벗어나죠. 개인이 집단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면 사회계약은 파괴되고 국가에 대해 복종할 필요가 없고 국가를 타도하고 또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수가 있다. 루소의 이제 종교에 관한 게 좀 특수합니다. 어떤 시민이 특정 종교를 믿고 그 종교의 영향으로 자신의 의무를 사랑하는 것, 그죠? 이런 게 국가 기능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 특정한 신을 맡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 이런 기독교는 진정한 종교적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국가에는 종교가 있어야 돼 하지만 하나 주권자가 그것의 기본 신조를 종교의 교리로서가 아니라 사회성의 기본 감정으로 국가 종교를 말하는 기독교와 같은 이런 그 신앙적인 종교 그런 게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는 종교, 국가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추방돼야 된다. 로베스피에르가 카톨릭을 파괴를 하면서도 이성의 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나 불교나 그러한 종교는 부정하지만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의 신 이런 거는 됐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이성의 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성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기독교나 이런 세속화된 종교는 국가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종교의 폐해가 많다는 거. 유물론이니까 루소는 유물론자입니다. 그래서 신을 부정해요. 다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 기능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종교가 필요하다는 국가 종교고 국가 종교는 뭐 카톨릭, 불교 이런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성, 정직 이런 것들을 국가에게 필요한 정신이나 원칙을 그 종교처럼 신조로 하는 것들, 그것들을 교리로 가져가는 이러한 종교를 주장합니다. 이걸 시민 종교라고 하고요. 프랑스 대혁명 때 이성의 신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